그래서 무료 컨설팅과 시연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 찾아가서 말이에요. 서빙 로봇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아예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매장에 가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손님으로, 그리고 식당 사장으로, 또 직원으로 말이에요. 서빙 로봇의 초창기 모델은 대부분이 이슈성 반응에 그쳤었어요. 포커스가 신기하네 정도로만 되었다라는 거죠.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라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서빙 로봇을 도입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500개 매장, 로봇 대수로도 1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VD 컴퍼니가 올해 6월 말까지 420여 개 매장에 로봇을 공급했고 로봇 대수로는 8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90%예요. 자, 그럼 실제 사장님들이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이 서빙 로봇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평소 서빙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이나 알바 채용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늘 그렇듯 좋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현직 사장님들의 첫 번째 계산법은 알바생 교육 프리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직원들은 일을 곧잘 해요.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숙련된 솜씨로 고객 응대, 음식 조리, 심지어는 경영까지. 사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장님보다도 더 잘하는 직원들이 많죠. 다만 알바생은 어떤가요? 특히나 예의가 없는 알바생은 툭하면 그만두고, 그것도 아무 연락 없이 말이에요. 그럼 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구해는 보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며칠 때울 생각으로 오는 알바들은 테이블 번호도 모를 뿐더러 메뉴는커녕 가격 숙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컴플레인이 걸리기 일쑤예요. 대부분의 식당에서 컴플레인이 걸리는 이유는 알바생의 미숙함인데요. 특히나 많은 플랫폼에서 이 리뷰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이런 알바생 때문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초기에 서빙 로봇을 도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시흥의 늘봄가라는 24시간 숯불구이 고깃집이에요. 이용선 사장님은 서빙 로봇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24시간 돌릴 순 없으니까 서빙 로봇을 돌린다. 아무 말 않고 일을 잘해서 왜 알바생 채용 때문에 이때까지 골머리 썩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다. 실제 VD 컴퍼니의 푸드봇과 벨라봇은 4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테이블 번호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고요. 결근이나 지각을 할 이유도 없죠. 절대 그만두는 일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충전만 제때제때 해준다면 군말 없이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현직 사장님들의 계산법은 근로계약법 프리입니다. 많은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혹은 알바생들의 호기로운 신고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물론 노동법에 의거해서 모든 걸 지키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순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등 서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식당이라는 게 음식만 잘 만든다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 때문에 행정 운영 때문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천의 연요리 전문점, 그러니까 연잎밥 전문점인 은수저의 이명래 사장님은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이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저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세만 필요할 뿐이죠. 이것저것 따져봐도 비용이 확실히 준다. 서류 때문이라도 서빙 로봇을 쓰는 것에 있어서 단 1의 망설임이 없다. 이명래 사장님이 늘 하는 말이에요. 사장님이 주방을 책임지는 셰프 역할도 하고 계시고 연세도 적으신 편은 아니라서 식당에 사람을 쓰고 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간 엄청난 스트레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에 대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세 번째,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현직 사장님들의 계산법은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 서빙 로봇이 도입된 매장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하나같이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따로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변에 서빙 로봇에 대한 사용률이 좀 적다 보니까 신기하고 색다른 시스템에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지방상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개발됐더라 라고 인지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매장을 홍보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장님이 많았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서빙 로봇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에요. 잠깐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을 좀 볼까요? 요즘에는 인스타든 어디든 뭔가 과시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먹는 것도 너 이거 먹어봤니? 이런 것도 있듯이 이렇게 표정을 하는 로봇 봤어? 이런 의미로서 그들도 뭔가 재밌거리, 그런 컨텐츠거리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매장의 노출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역의 핫스팟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모습이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 경기권이 아닌 지방 상권에서의 서빙 로봇은 반응이 더욱더 뜨거운데, 제가 얼마 전 촬영을 하러 간 대구의 라라코스트 드란길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손님들이 포스팅을 꾸준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도입한 지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참고로 서빙 로봇을 개인이 렌탈을 하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하나 둘씩 도입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가맹점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이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말이에요. 이 라라코스트 드란길점은 직영 매장인데 서빙 로봇을 2대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마케팅 효과는 예전에 그 이슈성하고는 사뭇 다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소통이 되는 로봇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VD 컴퍼니의 벨라봇은 고양이 화면에 깜찍한 외모와 귀여운 음성을 가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반응을 하고요. 참고로 자꾸 쓰다듬으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재미 요소까지 추가를 한 거죠. 제가 일전에 서빙 로봇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약간은 기계적인 어투, 그리고 사람 형상을 본딴 것 때문에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벨라봇과 푸드봇은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좀 귀엽더라고요. 음성 역시도 친근했고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약간은 이게 좀 핵심 포인트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현직 사장님들의 계산법은 직원들의 만족감입니다. 서빙 로봇이 단순히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서빙을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나쁘끄러운 일을 한다거나, 혹은 정신없는 피크타임에 퇴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눈여겨봤던 활용에 있어서는 크루즈 모드와 잔심부름이었는데, 이게 무언가 하면 크루즈 모드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추가 반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빙 로봇이 일정 구간을 반복 이동하면서 돌아다녀요. 이게 반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매장만의 어떤 셀프 음식, 일회용품 등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잔심부름의 경우는 물수건, 앞접시, 물, 음료 등등 이 직원분에게 자주 주문하기에는 조금 미안할 수도 있는 것들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서빙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니까요. 알바 막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잔 서빙만 이 친구에게 시킬 수는 없지만 로봇은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테이블 4개의 주문도 거뜬히 해내고요. 한번 출발할 때 테이블 4개를 거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테이블 오더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매장을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테이블에서 물수건, 수저, 기본 찬 등을 추가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직원 호출도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서빙이 되는 거죠.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홀 직원들의 업무를 잘 관찰해보면 대면 업무보다는 이 서빙에 투입되는 시간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이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홀과 주방 사이에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 손님의 호출이 오면 반가워하는 직원은 거의 없고요. 대략 40-50평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는 서빙 직원의 이동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요. 단순 업무이지만 이 고되기 때문에 미소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나 족저근막염 등의 질병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들에게 많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사장님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라는 계산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직원들이 미소를 짓게 되고 응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거니까요. 마지막 5번째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현직 사장님들의 계산법은 앞서 나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매장에는 별로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작은 가게나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식당들은 굳이 필요치 않겠죠. 다만 작은 가게에서도 이 서빙 로봇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동에 위치한 아자아자호프의 황복희 사장님은 그다지 크지 않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빙 로봇을 도입하셨어요. 이유는 앞서 나가기 위해서이고요.
고민이 많았지만 도입하고 나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전은 이미 뽑고도 남았다. 재미있죠? 황복희 사장님이 한 이야기인데, 사실 식당이라는 게 언론에서는 뭐 스마트 상점이다 뭐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접목시키기는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키오스크조차 고민하다가 뭐 설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데 우리 가게랑은 안 맞아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빙 로봇을 이용하시는 사장님 대부분이 서빙 로봇이 없는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같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우리 매장에 자주 오는 단골도 이미 좋은 경험을 우리 매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다시 또 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만족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경험적 소비가 무기가 되는 최근의 트렌드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서빙 로봇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 매장에 접목했을 때 높은 효율을 보일지 개별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무료로 찾아가서 직접 시연을 해드리고 컨설팅까지 할 계획이긴 해요. 뭐 당첨되고 추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청만 하시면 모두 다 찾아는 갈 거예요. 다만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아요.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10일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또 혜택을 가지고 왔는데, 시연 후에 컨설팅 후에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마일리지 쿠폰을 드릴 건데요. 이게 50만 마일리지인데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6개월 할부형 렌탈 프로그램에서 1회차 렌탈료를 이 마일리지 쿠폰으로 납부하시는 거죠. 자, 진짜 마지막 추가 혜택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는 한 분을 좀 추첨을 해서 매장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뭐 제가 직접 찾아갈 거고요. 유튜브든 인스타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시연 및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라는 점, 그리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시연을 해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서 이 서빙 로봇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높은 효율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서빙 로봇을 채용하는 사장님들의 5가지 기발한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매장에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